네, 두 번째는 부정적 필터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사람들이 책을 읽거나 어떤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부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얼마 전에 저번 달인가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는 그런 와중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제가 어떤 스터디에 대한 우리의 이런 이유나 목적이나 이런 것을 설명을 해줬을 때 엄마가 저희 어머님이 그 얘기를 듣고 받아들이는 거는 굉장히 딸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도 보고 하니까 되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좋은 이야기들 되게 많이 하고 참 넌 이렇게 해서 저런 사람들은 이래서 좋고 이런 거는 참 너가 배울 수 있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 반면 같은 자리에서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그래 그건 알아 나 알고 있는 거야 하지만 그거는 뭐가 아니고 계속 거기서 거르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내가 어떤 나쁜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꺼낸 게 아니고 분명히 무언가를 전달하려고 꺼냈었던 이야기인데 그런 부정적인 필터링이 있음으로써 100%, 200%를 더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걸러서 불과 10%도 얻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식물이 자라는 그런 속도랑 비슷할 것 같아요. 같은 환경과 그런 조건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정말 만약에 그 안에서 내가 인정하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정말 이게 무슨 얘기를 전달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만 집중을 한다면 결코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이 전달하는 거에 대해서 반이라던가 적은 그런 부분을 습득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필터링을 하면 극히 일부분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냥 오픈마인드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계속 추구해 나가려는 의지의 부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의지의 부족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담배 피는 사람들 있잖아요. 담배가 분명히 안 좋은 거 백해무익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끊어야지 하는데 끊지 못하는 그런 의지가 그만큼 강하지 않잖아요. 이 의지의 부족이 왜 생기냐면은 사람들은 이런 습관이나 이런 거가 우리 삶에 너무 깊숙이 배어 있대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깊숙이 박혀 있는 것을 거기서 빠져나오려면 정말 너무 크고 큰 그런 의지와 집중력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들이 참 어떤 실천을 함에 있어서 방해물이 굉장히 큰 방해물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의지 같은 경우는 이 세 가지 이유 중에 가장 까다로운 방해물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그러니까 예를 들 수 있겠죠. 우리 다이어트 맨날 한다고 진짜 365일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연중 행사로 1월 1일 날부터는 뺀다고 다들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참 실천하는데 의지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지금 한 거를 요약을 해보면 그래요. 책을 읽거나 CD를 듣거나 강연에 참석하는 등 많은 교육을 받지만 행동으로 옮겨 실천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굉장히 일부분에 속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다음에 이제 방법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이유는 지식을 너무 많이 흡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식을 쉽게 얻기 때문에 행동의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는 부정적 잣대로 걸러내는 마인드이다. 부정적 태도는 행동을 가로막는다. 세 번째 이유는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이뤄내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의 틈을 메우는 것은 반복이다. 제가 반복이라는 말씀을 빼먹었는데요. 이 지식과 실천의 틈을 메우기 위해서는 반복이 밖에는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이 책에도 이런 책이 써져 있는 그런 프로세스를 봐도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요약을 해줘서 다시 알게끔 이렇게 해주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항상 반복을 해야 된다고 해요. 바로 뒤에 이 반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반복의 힘.
이 반복의 힘이 굉장히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과 실천 사이에 그런 틈을 메우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이라는 걸 해야 돼요.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책에서 나오는 예로는 어떤 아들이 있었고 아버지가 있었대요.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이 자식한테 와서 이렇게 자전거를 가지고 왔대요. 그러더니 이제 나는 자전거 생기니까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빠가 이제 창고에 들어가서 갑자기 앉아서 이거 보라고 하더니 하나하나 다 분해를 하더래요. 그래서 분해하는 거를 지켜보라고 하고, 또 다시 그거를 조립하는 과정을 또 지켜보라고 하더래요. 그래놓고 다 끝나니까 그럼 이제 타면 되잖아. 다시 다 조립이 됐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와서 다시 네가 이거를 분해해보고 조립하는 과정을 해보라고 이렇게 반복을 시키더래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이 아들이 처음에는 이게 조립해서 내가 타는 맛으로 탔지만 나중에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는 내가 스스로 이거를 고칠 수 있을 만큼 이 자전거에 대한 아버지가 나한테 준 이 선물 자전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반복적인 학습을 시켜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복의 힘은 그냥 하나만 자전거를 그냥 줬다면 그냥 타는 것만 알았겠지만, 그런 학습을 같이 시켜주고 반복을 시켜줌으로써 타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전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분해되는 건지, 부품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어떻게 조립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지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 또 반복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